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일 상품성이 좋은 독일 브랜드의 비즈니스 세단은 어떤 차량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브랜드도 좋은 상품성을 보여주지만 착한 가격과 아주 우수한 상품성을 자랑하는 BMW의 5 시리즈를 좋아하는데요. 전세대 5 시리즈만 하더라도 동급 대비 2열의 풍부한 편의사양, 눈에 보이는 곳 모두 가죽 마감, 거기에 경쾌한 주행 성능까지 가격과 더불어 어느 누구에게나 추천해도 불만이 나오지 않을 차량이었는데요. 그 5 시리즈가 드디어 풀체인지가 되었습니다. 풀체인지가 되면서 대대적인 디자인 변경과 모든 파워트레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되고 정동화 모델까지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분명히 상품성은 우리가 아는 BMW가 맞는데 재질에 관해서는 프리미엄 브랜드에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국산 브랜드 현대 기아가 떠오르는 원가 절감이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믿었던 BMW마저 원가 절감을 하는데, 그럼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X 드라이브의 장단점을 찻도박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승한 차량의 가격은 8,870만원의 차량으로 전세대 5 시리즈의 8,620만원과 비교해서 풀체인지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오히려 연식 변경을 한 것 같은 착한 가격의 인상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출시하자마자 500만원 이상의 할인을 진행하고 있어 가격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불만을 표하기 힘든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브랜드, 아니 메르세데스 벤츠도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소문에 의하면 이 클래스의 가격이 사악하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디자인은 프리뷰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직선에서 곡선으로의 파격적인 디자인 변경이지만 베이스 모델은 거의 추천하고 싶지 않은, 디자인을 배제하더라도 재질까지도 3 시리즈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밋밋하고 아쉬운 디자인을 보여주지만, 그나마 M 스포츠 패키지의 디자인은 베이스 모델보다 나은 재질과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전세대 5 시리즈에서 보였던 디테일에 신경을 쓴 흔적들이 베이스 트림이나 M 스포츠 패키지 트림에 거의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있고, 전면 디자인은 사선에서 봤을 때 아주 스포티한 디자인을 자랑하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스포티한 느낌이 아닌 곡선 위주의 디자인으로 조금 멍해 보이면서 전세대 5 시리즈처럼 선으로 디자인을 만드는 디테일이 적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닛의 파워덤은 BMW 마크와 그릴에서 뻗어나가는 머슬카 같은 묵직한 느낌을 전달하고, X5, X6가 생각나는 주간 주행 등은 파란색의 포인트와 함께 차에 가까이 가면 웰컨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며, 라이트는 레이저 라이트에서 LED 라이트로 변경되었습니다. 라이트의 밝기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로써 BMW는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의 주간 주행 등이 모두 다른 통일성이 없는 디자인을 가지게 되어 대중소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다른 브랜드와 차별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정체성이 흩어져 가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릴은 전세대 5 시리즈보다 커진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디자인은 헤드라이트와 보닛을 지나는 직선의 디테일이 돋보이지만 실제 구멍이 뚫린 그릴이 아닌 그릴 모양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는데, 하지만 엔진룸 내부의 열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액티브 셔터 기능과 야간에 웰컨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면서 그릴을 감싸고 있는 면발광으로 이루어진 아이코닉 글로우가 작동하는데, 야간에 아이코닉 글로우를 작동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 의외로 감성을 만족시켜주는 기능이라고 생각되네요. 범퍼 단부는 곡선보단 직선을 활용하여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에어 커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옆면은 5.1m에 가까운 길이가 실감이 되는데, 전세대에서 보여줬던 묵직하면서도 근육질의 몸을 보는 것 같은 BMW의 정체성을 잘 살려주는 날렵함이 돋보이는 캐릭터 라인을 신형 5 시리즈에서는 밋밋한 캐릭터 라인을 보여줘 BMW의 날렵함을 찾아볼 수 없고, 팬더에는 M 배지가 있지만 에어 브리더는 삭제되어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량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보닛의 길이가 엄청 길게 느껴지고 사이드 스커트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후면 범퍼 하단부까지 이어지며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도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윈도우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하면서 C필러에 5시리즈를 뜻하는 음각을 만들어 디테일을 살렸는데, 여기에 BMW SUV 차량에서 볼 수 있는 B필러의 5시리즈의 음각도 찾아볼 수 있어 신형 5시리즈는 세단이 아닌 SUV의 디자인적 요소를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도어 캐치는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디자인과 더불어 큰 실망을 했는데,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어 캐치의 센서를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BMW 이런 식의 원가 절감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1열에는 잠금과 해제의 센서가 있지만 2열에는 아예 센서 자체가 없어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전세대 5시리즈보다 더 매끄러운 라인을 보여줘 세단이 아닌 쿠페 같은 스포티한 느낌을 전달해줍니다. 후면의 디자인은 현재 5시리즈의 디자인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곡선을 활용하였음에도 BMW 세단 중에서 가장 세련되며 고급스럽고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전면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흡사 후면 디자인만 본다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AMG GT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후미등 디자인은 길게 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 후미등 사이에는 크롬으로 마감하여 날렵함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지만, 주간 주행등과 다르게 웰컨 애니메이션은 작동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하면서 아주 역동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머플러는 숨겨져 있어 이제는 BMW도 정동화 시대에 맞춰 머플러 디자인을 점점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프리뷰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역시 신형 5시리즈는 화이트보다는 블랙이 더 BMW에 어울리는 듯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휠은 앞 245, 40, 20인치, 뒤 275, 35, 20인치에 스타스포크 938M 바이컬러 젯 블랙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530i M 스포츠 패키지의 야간 디자인과 라이트,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5시리즈의 실내 디자인은 전세대 5시리즈에 비해서 디자인만 본다면 천지개벽 수준으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미래지향적이면서 크리스탈 앰비언트 라이트로 화려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크리스탈 소재를 사용하여 시선을 집중시킨과 동시에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려 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다른 부분에는 전세대 5시리즈에서 볼 수 없던 저렴한 느낌과 함께 내구성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들이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풀체인지와 페이스리프트 구별 없이 너무 남발하여 3시리즈에서도 보고 7시리즈에서도 보고 하다못해 X5, X6까지, 그러다 보니 신형 5시리즈는 풀체인지 차량이 아닌 페이스리프트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납니다. 530i M 스포츠 패키지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4.9인치 디스플레이,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크리스탈 전자식 기어, 다크 실버 M 액센트 알루미늄 롬비클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메리노 가죽으로 된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웰컨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계기판은 3가지의 레이아웃과 주행 모드에 따른 3가지의 색으로 변경되며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하나하나 선택이 가능하고,
애플 카플레이의 내비게이션 어플 T맵도 계기판에 표시해줍니다. 다만 아이드라이브가 업데이트가 되었음에도 정보를 변경할 때 여전히 버벅임이 발생하여 프리뷰 때 언급했던 칩셋의 변화도 있는 것 같다. 라는 정보를 전달하였는데 그 부분은 아닌 걸로 판단되어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려 죄송합니다. 최적화를 통해 아이드라이브의 성능을 올린 만큼 계기판도 너무 중복되는 정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행상은 계기판의 테마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고 무엇보다 레이아웃이 주행 환경이나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해 좋은 화질의 화면과 더불어 좋은 주행 시행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4.9인치 디스플레이는 좋은 화질을 자랑하며 터치와 센터페시아 다이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테마는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하나하나 모두 설정이 가능하고 특히 주행 환경에 따라 왼쪽의 정보도 변경이 가능하여 사용할 때 감성과 함께 사용하기 좋은 실용적인 테마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드라이브 8.5로 업데이트되면서 새로 추가된 기능도 있는데 유튜브, 스포츠 뷰어, 비디오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게임도 가능합니다. 게임은 스마트폰에서 에어 컨트롤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면 되며 디스플레이에 떠있는 숫자를 입력하면 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작도 거의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조작이 되어 만족스러운 조작감을 느낄 수 있지만 게임의 퀄리티가 조금 부족하게 느껴져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조기는 S6의 리뷰 때와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은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바람 세기 조절은 꼭 공조기 프로그램에서만 조작이 가능하여 주행 중 사용하기 번거로워 아쉬움이 있었으나 바람의 방향은 깔끔하면서도 쉽게 변경이 가능하여 이 부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반응 속도가 아주 빠르며 검색 속도도 빠르고 목적지 설정도 빠르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정보는 과속 방지턱, 어린이 보호구역, 시내와 국도 갈림길 표지판,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 고속도로 갈림길 표지판, 고속도로 위험 지역과 사고 발생 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선, 고속도로 휴게소 상세 지도, 구간 단속 카메라까지 안내해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내비게이션 음성을 사용하지 않아도 속도가 올라갈 경우 경고음을 발생하며 고속도로에서는 톨게이트에 가까워지면 요금까지 표시해주고 증강현실로 방향까지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럽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변경되었는데 M 스포츠 패키지에는 스티어링 휠 하단에 아주 멋지게 M 마크와 함께 금속으로 마감되어 스포티한 느낌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패들 시프트의 크기는 큰 편이지만 금속 느낌이 아닌 저렴한 플라스틱 느낌으로 바뀌었으며 왼쪽 패들 시프트는 부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동차 경주 애니메이션 사이버 파뮬러의 부스터를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기능은 주행 중 추월을 하거나 가속을 필요로 할 때 부스트 기능을 사용하면 10초 동안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면서 바로 엔진의 모든 성능을 사용할 수 있어 빠른 가속이 가능합니다. 부스트는 풀체인지된 BMW 차량에는 모두 탑재되어 있고 그만큼 아주 만족스러운 기능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는 느낌은 조금 크게 느껴지지만 꽤 두꺼워져 메르세데스 벤츠의 AMG 스티어링 휠만큼은 아니지만 만족스러운 그립감을 느낄 수 있으며 버튼의 조작감도 묵직하면서 제대로 피드백을 전달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크리스탈의 소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럽지만 디자인은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네요. 그래도 사용 방법은 직관적으로 어느 누구나 어려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한숨이 나오는 실내 재질입니다. 실내 트림은 롱비클 알루미늄 트림으로 먼지와 지문이 잘 묻지 않아 만족스럽지만 그 외 트림에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사용되어 지문과 먼지가 너무 잘 보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죽은 시트 말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우레탄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그나마 우레탄이 조금 고급스러운 우레탄으로 푹신푹신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크리스탈은 시동 버튼, 전자식 기어, 다이얼, 센터 패시아, 도어까지 마감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탈은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빛이 강한 주간에는 간혹 눈을 부시게 하고
지문이 너무 잘 묻어 조금 더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센터 패시아와 도어의 버튼이 크리스탈 안에 터치식으로 변경되어 인식도 잘 안되고 터치를 할 때 작동하는지 피드백이 거의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어의 버튼들은 아주 저렴하게 느껴지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무광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손톱에 의한 흠집이 쉽게 발생하여 약 4,000km를 주행한 차가 이렇게 더럽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흠집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1열뿐만 아니라 2열까지도 똑같은 재질이 사용되어 주행 중 어디를 보더라도 크리스탈 앰비언트 라이트를 제외하면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믿기질 않는 저렴한 재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환경 보호를 위해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도 있는데 환경 보호를 하면서도 충분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줬던 IX50이 있는 만큼 가격의 차이라고 핑계를 대기에는 8,800만원도 결코 적은 가격이 아니며 소비자들은 지불한 가격에 맞는 실내 재질을 보여줘야 프리미엄 브랜드를 구매했다는 만족도가 올라가는 만큼 부디 영식 변경을 통해 5시리즈에도 프리미엄 브랜드에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3시리즈, 아니 1시리즈와 비슷한 실내 재질을 5시리즈가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도어 스커프는 1열과 2열 모두 삭제되어 원가 절감이 더욱더 돋보이고 스피커의 커버도 메쉬 재질로 되어 있으며 1열 시트 뒤에도 시트 포켓이 없으면서 2열 컵홀더의 디자인도 저렴함과 불편하게 바뀌어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버튼의 조작감은 직결감이 좋고 헤드라이너는 블랙 헤드라이너, 페달은 M 금속 페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15가지의 색과 웰컴 애니메이션, 주행 모드에 따라 색이 변경됩니다. 신형 5시리즈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전세대 5시리즈와 비교하기 힘든 BMW의 플래그십 i7과 마찬가지로 크리스탈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점등되는 건 드디어 BMW가 앰비언트 라이트를 경쟁 브랜드보다 더 잘 만들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줍니다. 특히 야간 주행 중에 주행 모드를 변경하면 부드러운 애니메이션과 함께 크리스탈에 반사되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더더욱 고급스럽게 느껴지면서 1열 어느 곳을 보더라도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를 볼 수 있으며 무선 충전기를 사용하면 그 주위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깜빡깜빡 한다든지 하차를 할 때 옆에 차가 지나가면 도어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경고하는 디테일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i7과 마찬가지로 2열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크리스탈이 없어 1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야간에 도어 캐치에 라이트가 점등되고 차량이 잠금 해제되었을 경우 라이트 카펫이 크리스탈처럼 반짝이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1열 시트는 메리노 가죽으로 된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깨 받침대 조절은 불가하지만 시트를 조절할 때 부드럽게 움직이고 멈춰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전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조수석까지 동일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1열 시트의 착자감은 차량의 전고 1515mm에 비해 시트의 높이가 상당히 낮아 전세대 5시리즈와 거의 비슷한 시트 높이로 착석이 가능하며 어깨 받침대가 조절이 안되지만 모든 부위의 조절폭이 전세대 5시리즈보다 월등히 넓어져 몸을 고정하는 능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쿠션도 경쟁 차량 중에서 가장 두툼한 두께를 자랑하고 적당히 단단하여
장시간 주행을 하거나 스포츠 주행을 해도 피곤하지 않는 여전히 경쟁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착장감을 자랑합니다. 2열 시트도 메리노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카시트를 설치할 때 매끄러운 루프 라인으로 인해 머리 공간이 줄어들어 편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카시트를 설치 후 성인 2명이 무난하게 착석하거나 성인 1명, 어린아이 1명이 여유롭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착석할 때 무난한 머리 공간과 약간 여유로운 다리 공간을 자랑하는데 1열 시트의 형상을 시트 포켓을 없애면서 안쪽으로 밀어넣어 다리 공간을 만들어냈는데 성인 3명이 탑승하기에는 무난하게 가능합니다. 공간은 전세대 5 시리즈보다 넓은 다리 공간을 보여주지만 머리 공간은 조금 부족하며 6GT와 비교하자면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 6GT를 당종시키면서 크기가 커진 것에 비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열 시트의 착자감은 시트의 쿠션이 1열과 비슷하게 두툼한 쿠션으로 적당히 단단하며 다리 받침대의 길이가 길어 허벅지를 제대로 지지해주지만 시트의 각도가 전세대 5 시리즈보다 조금 세워져 있는 느낌이 있어 장시간 탑승을 할 때 조금 불편한 약간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햇빛 가리개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 1열 시트 뒤에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고 창문은 100% 다 개방되어 파노라마 루프와 더불어 2열에 탑승해도 답답하지 않는 좋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30i) M 스포츠 패키지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컴포트 SS, 오토 홀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2열 햇빛 가리개, 뒷유리 햇빛 가리개, 스티어링 휠 열선, 4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루프, 전동 트렁크, 제스처 컨트롤,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하만 카던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의 사양만큼은 전세대 5 시리즈와 동일하죠. 거기에 몇몇 기능들은 엄청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라이트는 LED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의 작동 속도는 시속 40km 이상부터 작동하고 가로등이 있는 환경에서도 꾸준히 하이빔을 유지해 작동 알고리즘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라이트의 밝기는 레이저 라이트보다 더 넓은 구역과 함께 좋은 밝기를 자랑하고 앞에 차량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만 하이빔을 중지시키면서 나머지 부분에는 하이빔을 유지하여 야간 주행을 할 때 피로도를 대폭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아주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차량 인식은 더욱더 좋아져 시내에서 정차된 차량도 완벽하게 인식하여 부드러운 정차를 보여주며 정차 후 재출발도 스스로 작동합니다.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해봤지만 코너에 있는 차량도 잘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줘 차량 인식은 불만을 가질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차간 거리를 조절할 때 여러 메뉴를 거쳐서 조절을 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 그나마 불편함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때 직진 안정성은 전세대 5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아주 훌륭한 차로 중앙 유지를 보여주고 완만한 램프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은 좋은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깊은 램프에서는 차로 중앙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차선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며 간혹 차선을 거의 벗어나 위험한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여 완만한 램프를 제외한다면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때 기존 BMW 차량들은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으면 10초 안에 경고등이 점등되는데 신형 5 시리즈는 10분, 아니 15분 이상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으며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차선 변경 명령을 내리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하는 모습을 보여줘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차량 인식과 더불어 제가 타고 있는 테슬라보다 낫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되는 게 고속도로 주행이나 정체 구간에서 아주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풀체인지 모델다운 디자인 변경과 큰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디자인은 최신 BMW 차량과 동일하여 기본, 디렉셔널 뷰, 어시스트드 뷰, 스포츠, 축소, 에코가 있습니다. 표시되는 정보는 차량 대부분의 정보를 다 알려줘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카메라 같은 정보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무선 충전기는 충전 속도가 개선이 되었는데 저는 처음에 무선 충전기가 2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왼쪽만 무선 충전기고 오른쪽은 수납 공간이었습니다. 제대로 낚였어요. 2열은 동급 중 유일하게 햇빛 가리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뒷유리는 정동으로 작동하고 2열 유리는 수동으로 취향에 맞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노라마 루프는 루프가 완전히 열리진 않지만 그래도 전세대 5 시리즈보다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데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되며 스키스로와 시트 폴딩을 지원합니다. 공간은 520리터를 보여주는데 전세대 5 시리즈보다 10리터가 작아졌습니다.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는 힘들지만 대각선이나 가로로 여유롭게 수납이 가능한데 특히 가로로 수납할 때 양옆에 수납 공간이 더 많이 파여 있어 편하게 수납이 가능하였지만 트렁크 앞에 턱이 생각보다 나와 있어 짐을 넣을 때는 불편함이 없지만 가지고 나갈 때는 조금 불편하였습니다. 시트 폴딩 공간은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워도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하지만 평탄화는 안 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해상도 개선과 함께 화질이 상당히 좋아져 빛이 아예 없는 환경이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주간과 상관없이 차량 주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스티어링 휠에 따라 화각이 달라지는 디테일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유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14.9인치 디스플레이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말도 많은 하만카돈 오디오인데요. 먼저 사운드 향상과 고음, 베이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 5 시리즈와 비교하면 조절 가능한 음장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죠. 특히 출력은 BMW X1, X2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단 중에서는 1 시리즈보다 못한 출력을 들려줍니다. 음색은 약간 고음에 치중되어 있는 편으로 목소리가 있는 노래나 악기가 적은 음악에서 좋은 소리와 공간감을 들려주며 처음 들었을 때는 소리가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장시간 듣다 보면 출력이 적어진 게 체감이 되고 무엇보다 저음이 부족한 게 아주 크게 느껴져 원가 절감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으로 하다못해 스피커도 SUV를 참고했나 봅니다. 그럼 신형 5 시리즈의 하만카돈 오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